요즘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O2O인데요. 과연 이 O2O 산업이라는 게 무엇이고 O2O 산업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O2O라고 하는 것은 워낙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렇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고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것을 O2O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것, 이것도 O2O 서비스 가운데 하나고요.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확인한 이후에 똑같은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 이것 역시 O2O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O2O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소비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온라인을 통해서 연계해주는 것, 바로 이것을 O2O 서비스라고 합니다. 일명 인터넷 품앗이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빈 방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빈 방을 그냥 빈 방으로 남겨두기에는 조금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빈 방을 여행객들의 숙박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빈 방도 채우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업 모델이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이미 세계적인 O2O 업체인 이 에어비앤비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또한 제가 목적지까지 A라는 목적지까지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에는 기름값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수소문을 해보니 누군가 A라는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A라는 목적지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고 그리고 기름값도 벌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세계적인 O2O 업체인 이 우버가 사용하는 사업 모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실생활에서 O2O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달 앱이라고 부르는 이 배달의 민족 혹은 요기요,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O2O 서비스 가운데 하나고요. 일명 새치기 앱이라고 부르는 실업 오더라든지 사이렌 오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O2O 서비스입니다. 콜택시 앱 가운데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도 역시 O2O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죠. 이처럼 O2O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호출을 한 이후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이런 모든 산업을 O2O 산업이라고 통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는 O2O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O2O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 O2O 서비스 산업이 밝은 미래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O2O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8이라는 서비스였는데 배달 세차를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세차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20에서 30위안 정도가 드는데 이 배달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8이라는 기업은 단돈 10위안에 배달 세차 서비스를 제공했죠. 사업 초기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막대한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O2O 산업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택시가 카카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택시가 카카오에게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카카오 택시를 부른 다음에 가격 흥정을 하는 것이죠. 가격 흥정을 해서 내가 부른 카카오 택시의 콜을 취소를 할 테니까 그 수수료만큼 제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소비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카카오 택시라는 플랫폼을 제공한 카카오는 수익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O2O 산업은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O2O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명암이 갈리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2O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경우 결국 덩달아 성장하게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전자결제 산업인 것이죠.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O2O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제와 주문을 한 이후에 오프라인을 통해 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기업별로는 O2O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성공을 할 수도 혹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O2O 산업이 성장하게 될 경우 결국 모바일 결제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스웨덴의 통신업체인 에릭슨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이 되면 60억 인구 가운데,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56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56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경우 O2O 산업은 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O2O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물론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의 명암은 나뉘겠지만 결국은 모바일 결제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